네, 오늘 행렬할 거예요. 나 책 있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어. 내가 쓴다. 행렬만 파겠습니다. 네. 가보자. 어디요? 행렬이요? 많이 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쉽다고 말씀 안 드려요. 개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많이 쉽다고 생각된다. 일단 행렬 맨 앞 페이지 필 거예요. 행렬의 뜻과 용어. 그냥 뭐 자 앞에 봐볼게요. 행렬. 행렬. 자 행렬할 건데 행렬을 자 설명만 먼저 드릴게요. 불편하니까 행렬이라는 거 당연히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다가 숫자를 우리가 밀어 넣어주는 거야. 숫자에 넣어줄 거예요. 숫자를. 자 어떻게 넣을 거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한 칸에 하나씩 넣을 건데 1, 2, 3, 4 이렇게 넣을 거야. 이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요렇게 1, 2, 3, 4 이렇게 쓸 거야. 이걸 행렬이라고 해요. 얘를 행렬의 형태다라고 시작할 거야.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 혹시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 세로 가로라고 읽으시는 분. 세로 가로. 없죠? 가로 세로 읽죠? 맞지? 맞죠? 평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런가? 아닐 텐데 가로 세로라고 읽으셔야 돼요. 말 순서를. 행열은 가로 세로라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가 몇 개 있고 세로가 몇 개 있는지 이걸 1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길 2행이라 불러요. 2행. 그 다음 여기에서 요 줄을 우리가 1열 그 다음 여기 2열 이렇게 해서 행열 이렇게 부르는 거야. 행열. 오케이? 채미야 보여? 안 보이면 여기 와도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형태 면접 보는 거예요. 쉬운 거 2, 3, 4, 7, 8, 9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거는 행이 몇 개 있는지 봐볼 거야. 행이 하나, 둘, 가로 2개 있죠? 2행. 그 다음 요거 하나, 둘, 셋 있죠? 3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걸 우리 어떻게 읽는다? 2행 3열. 2행 3열 행렬이에요. 행렬.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형태를 잡을 때 2, 바이, 3 행렬이다 라고 읽어요. 이렇게. 앞에가 행, 뒤에가 열이에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는 법 말해주는 거예요. 읽는 법. 별거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 자, 이때 행렬의 뜻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행렬 성분 그냥 저거 예시 보시면 되고요. 시험 보는데 불편 없을 거예요. 어려운 데가 다 빠졌어. 우리가 요거 A11, A12, A21, A2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적어볼 건데 자, 요거 어떻게 쓴 건지 말씀드릴게요. 1행 1열의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거야.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요 값을. 그럼 요거 2행 2열을 차지하고 있는 값이다 라고 있는 거야. 2행 2열. 2행의 2열에 있는 숫자잖아. 맞죠? 그리고 여기는요. 2행의 1열에 있는 숫자다 라고 하면서 요 한 개 한 개를 우린 성분이라고 불러. 성분. 그때 만약에 옆에 A 빨리 쓸게요. 요 행렬하고 우리가 두 번째 B11, B12, B21, 그 다음 B22 얘네가 같은 행렬이다 라고 하면요. 우리가 요 자리에 있는 요 성분하고 얘가 서로 똑같고 그 다음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으며 얘랑 얘가 똑같고 우리가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이게 행렬의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괜찮죠? 쉽다 안 괜찮아요? 아니죠?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게 그냥 행렬이라고 하는 거고 방금이 서로 같은 행렬이다 라고 한 거고 뒤에 209번 볼 거예요. 209번. 조금 어려운 데는 곱셈이 조금 어려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자, 209번. 행렬 A의 성분 IJ래. 요거가 우리가 AIJ 얘가 성분이라고 써 있는데 이 값이 I, J 그 다음 옆에 플러스 J,
빼기 2 이렇게 써 있고요. 얘가 i 값이 1, 2, 3 써 있고 그 다음 옆에 j 값이 1, 2다 라고 써 있어. 성분 A,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 그러니까 하나씩 해야 돼요. 자, 봐볼게요. 이거는 봐요. 이거가 i가 행, j가 열이다 라고 문제가 써 있는 거고요. 행, 열 순서 그대로 맞춰서 한 거야. 그랬을 때 행은 몇 개 있다는 거야? 행은 3행까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열은요? 열은 이 10까지 있다고 숫자 2까지만 써 있어요. 숫자 2까지만 써 있잖아. 그럼 우린 행열 모양이 3행 2열짜리 행열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그거 맞춰서 A라는 행열에 대한 형태부터 잡는 거야. 형태부터. A11, A12, A21, A22 그러고 3행까지 있다며 3행 1열, 3행 2열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거에 맞게 우리가 저거 연산해서 숫자 대입해줘라 이러고 있는 거야. 자, 볼게요. 1, 1, 1, 1, 1 그러면 우리 어때요? 0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입이죠. 숫자 대입이야. 우리 많이 했잖아 대입은. i, j에 저 숫자 대입하는 거야. i, j 대입 2 그럼 2 이렇게 되겠다. 1 곱하기 2 하고요. 2 더하고 2 뺀 거야. 이렇게 하나씩 넣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1은요. 우리 이 1 넣어줘. 2, 1, 2 그럼 값이 1 이렇게 돼요. 1 됐죠? 2 넣었어. 4, 2, 2 4 그 다음 여기 3, 1, 3 1, 2 그럼 2 왜? 어디 틀렸어? 준서야 말해줘. 가로가 행이 3개 열이 2개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거 계산할게요. 3, 2, 6 더하기 2니까 값이 8이어서 6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행열이에요. 오케이? 그럼 모든 성분의 합이래. 그럼 요 칸들을 모두 하나 합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값이 10, 13, 15 이렇게 되겠다. 15. 정답 15. 행렬 문제 싹 다 풀지 않을 거야. 시간이 달려서 시험 때 많이 풀게요. 우리 개념 한 바퀴 돌리고 워크북 풀기 할 거야. 정말 쉬운 편이어서 210번 하나 더 볼게요. 불편함이 있을까 봐. 210번은요. A, I, J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랬을 때 2차 정사각 행렬 써 있다. 문제 처음에 거기 줄 쳐주세요. 요 말부터 한번 설명드리고 문제 풀게요. 2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건요. 우리가 아까 사각형의 숫자 밀어 넣을 거랬잖아. 2차니까 우리가 칸이 2칸짜리인 정사각형에 넣겠다라는 거여서 아까처럼 1, 2, 3, 4 우리가 2바이 2행렬을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3차는요? 3, 3인 거겠죠? 그럼요. 아까 했던 저거는요? 얘는 뭐야? 형태가 직사각형이죠. 얘는 직사각이야. 알겠어? 그 형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이라 말한 거예요. 처음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A, I, J 형태는 마이너스 1의 i승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j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다. 그때 b, j, i 요 값은요. a, j, i 이렇게 써 있네. i, j 써 있고 그 다음 여기 j, i로 바뀌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행렬 b를 찾아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때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그럼 우리가 형태가 일단 요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연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하나씩 연산 시작합니다. 그럼 A라는 행렬은요. 우리가 2행, 2열 행렬이니까 11, 12, 21, 22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칸을 하나씩 채워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 1 대입한다. 1, 1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니까 값이 7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1, 2죠. 마이너스 1 더하기 6 더하기 5니까 값이 10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그 다음 2, 1 넣을게요. 2, 1 그럼 여기 값이 1 여기가 3, 5니까 9가 되겠다. 그 다음 2랑 2 넣어요. 1, 6, 5니까 값이 몇이야? 12가 되겠다.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때 근데 문제가 B란 행렬을 우리가 B란 행렬의 성분이 요건데 B의 성분은 B11, B12, B21, 그 다음 B22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때 B11하고 누가 똑같아? 11하고 똑같은 거? 11 똑같죠? 그럼 우리가 7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 이때 잘해야 되는 게 두 번째 거 B12 요 값은요 A 21하고 똑같다. 그래서 9값이 여기가 9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9. 오케이? 그 다음요 여기가 B1이 21이야. B21 이 값은요 A12 얘랑 똑같다. 그래서 요 값이 10. 그 다음 B22는 A22랑 똑같으니까 12 이렇게 넣어주면 정답. 우리가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고요.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다라고 지금 써 있는 거야. 나머지 여기 대각선에 있는 값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덧셈 뺄셈 할 거고 행렬의 실수배 성질할 거고. 아, 곱셈부터 어려워. 덧셈과 뺄셈. 행렬 덧셈 뺄셈. 자, 덧셈 뺄셈은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형태가 요 행렬의 형태가 둘이 똑같아야지 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의 자리가 똑같이 개수가 있어야지만 덧셈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고요. 얘는 계산이 가능한데 밑에 작게 그릴게요. 1, 2, 3, 4 더하기 1, 5 이렇게 돼 있는 것. 이거 몇 행 몇 열? 2행 1열. 얘는 둘이 못 합친다고. 이거 마음대로 합치면 행렬 이론을 깨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행렬은 덧셈을 할 때 형태가 똑같아야 돼. 행렬 덧셈 뺄셈은 형태가 같다. 형태가 같을 것. 자, 그래서 얘 더해볼게요. 더하시려면 왜 형태가 똑같아야 되냐면 같은 자리 애들끼리 더할 거거든. 그럼 같은 자리 더할 거고요. 같은 자리 더해주면 10, 같은 자리 더하면 12네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래 거는 같은 자리는 있는데 그럼 두 자리는 같은데 두 자리는 비잖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 더해주고 누군 빼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행렬 덧셈 할 때. 오케이? 그냥 이게 덧뺄셈이에요. 뺄셈은요? 똑같겠죠? 둘이 빼볼게요. 두씩 뺄게요. 그럼 두씩 빼시면요. 우리가 마이너스 2 같은 자리끼리 빼주세요. 마이너스 3 둘이 빼면 마이너스 4 둘이 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둘이 빼주시면. 내가 쉽다 했죠? 절반이 쉬워요. 뒤에만 조금 어려워요. 곱셈부터 진짜고요. 자, 행렬 실수배 이거 할 거고요. 행렬 실수배는 뭐냐? 1, 2, 3, 4가 있어요. 아, 내가 이 행렬에다가 숫자 마이너스 7을 실수배 해줄 거야. 실수배. 배 하겠다고. 오케이? 우리 배수해 주겠다고. 그럼 저렇게 마이너스 7을 곱했잖아? 그러면 각 자리에 있는 우리 성분들이 마이너스 7배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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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실수배예요. 내용 없고요. 근데 연산할 때 우리가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만약에 14를 곱해줄 건데 우리가 옆에 있는 게 2분의 1, 그 다음 옆에 2분의 3, 그 다음 요거 2분의 7, 여기 1 이렇게 써 있어. 그때 이거 연산을 14란 숫자를 우리가 7 곱하기 2로 띄어서 우리가 2만 넣어서 7 놔둬주고 안에 넣어주면 1, 3, 7, 2 이렇게 연산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실수배 성질이에요. 2만 띄어서 연산해도 돼. 그래서
이거가 각자리 맞출 때 저거 갖고 맞출 때가 있어서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열벡터 다시 2행 1 열벡터 요거는요. 요거가 7 이렇게 써 있어. 7. 그럼요. 이거 그냥 14, 7 이렇게 된다. 그냥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실수배요. 내용 없죠? 없어요. 여기까지가 절반. 네. 어떤 거요? 예, 빼내도 돼요. 요거 거꾸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요거 반대로 저렇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7 빼줘도 돼. 왜? 등식은요. 왼쪽 오른쪽 돼야지 등식이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등식되고요. 이거를 재미없을까 봐 CF 하면 2x 플러스 y 얘 값이 7이고요. 그 다음 3x 마이너스 y 요 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생긴 우리가 2차례 다시 연립방정식을 우리는 행렬화를 해줄 수 있어. 행렬화. 행렬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 앞에 있는 개수 2, 여기 앞에 개수 1, 여기 앞에 개수 3, 여기 앞에 개수 마이너스 1 요거 옆에 x, y를 이렇게 달아주고 요 값이 7하고 마이너스 5가 된다 라고 하면 이걸 공업용 계산기에다 대입하면 x, y가 바로 나와요. 연산할 때 이때 써먹어요. 이거가 두 문자는 손으로 할 수 있잖아. 대학교 가면 3개짜리 할 거고요. 문자가 x, y, z가 섞여 있는 것도 하고요. 그 상태일 때 우리가 쓰기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곱셈 배우면 뭔 소린지 알 거예요. 안 나와요, 시험 때. 자, 그렇고요. 지금 뒤에 볼게요. 조금 넘겨주시고요. 216번 할 거예요. 216. 연산을 몹시 잘해주세요 라는 내용에 불과한 문제여서 216은요. 2a 플러스 3b 요 값은 값이 1, 8, 여기 마이너스 6, 14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요 값은요. 값이 마이너스 8, 1, 9, 5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우리가 a 더하기 b가 궁금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요. 우리가 요 두 식으로 a랑 b를 각각 구하거나 통짜로 저걸 맞춰주거나 둘 중 하나로 풀라는 거야. 통짜가 뭐냐면 요따가 k배를 이렇게 걸었어. 여기 l배 걸 거야. 그랬을 때 a 더하기 b가 바로 통으로 나올 수 있는 kl 찾아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그냥 우리 기초니까 지금 두 개에 대해서 개수값을 맞춰서 왼쪽 좌변식을 맞춰줄 거야. 그러고 a값 하나부터 찾아볼게요. 우리 그럼요. 뒤에 b값 소거할 거니까 b값을 맞춰주려고 위에 식에 2를 곱할게요. 그럼 4a 플러스 6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 식에 우리가 3을 곱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9a 플러스 6b 이렇게 됐어요.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두 식을 뺄셈 걸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13a 나오겠죠? 맞죠? 그럼 a 찾으려고 접근 돼가는 중이야. 그럼 우변에 있는 요 식에도 실수배 똑같이 걸어준 거야. 실수배 거시면 2 곱했으니까 2, 16, 마이너스 12, 2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요 노란색은 우리가 3 곱해줬으니까 마이너스 24, 그 다음 옆에 3, 여기 27, 여기 15 이렇게 해서 두 식을 뺄셈 걸어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두 식 뺄셈 하시면 26, 그 다음 옆에 13, 그 다음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9, 여기 13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13a가 요 값이란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몇이 된다? 13 나눠주면 되니까 2,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되겠다. 아까 상희가 말한 13 뽑아서 나눠준 거야. 알겠어요? 괜찮죠? 문제 내용이 없고요. 자, 그래서 a 값 찾았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원래 식으로 돌아가서 b 찾으려고 연립하시면 연립방정식 못 푸시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어디다 대입해? 쉬운 데다 대입 걸어주세요. 대입. 그럼요. 우리가 몇이 돼? 이 a는 4, 2 마이너스 6, 2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요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항 걸어서 뺄셈 걸어주시면 3b가 나오겠네. 3b 찾을게요. 저기에다 요거 빼줄 거야. 그럼 값이 마이너스 3이고요. 8하고 2 빼주면 값이 6이 되고요.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6 빼면 0 되고 14에서 2 빼면 값이 12가 되겠다. 이렇게요. 그럼 b값은요. 우리가 값이 마이너스 1, 2, 0, 4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요. 우리가 A랑 B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 마무리 계산 합쳐주세요. 오케이? 본인이 연습장 잘 쓰면 돼요. 자, 어떻게 된다? 1. 둘이 더하면 3.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5. 이렇게 나오겠다. 이게 정답. 말씀드렸죠? 한 방에 끝난다고. 내용 쉽다고. 절반 왔어요, 지금. 진짜다. 진짜예요. 그러고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클리닉 할 거예요. 목요일날 클리닉. 그 시험 주말에 본 시험 클리닉 할 거예요. 응? 뭐가? 시험 보는 10개인가 12개였는데 기억이 안 나. 20문제 같아. 경우의 수가 박살이 나 있어서 시간 남은 그 사이 채워줄 거고요. 행렬 곱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부터 내용이고요. 시험을 한 문제만 내면 곱셈을 낼 것 같아요. 곱셈, 다음 쪽 곱셈 펴보세요. 곱셈은 문제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자, 행렬 곱셈이란 건요. 우리가 연산 방식 먼저 봐드릴게요. 일단 예시 하나 들 거고요. 우리가 1, 2, 3, 4가 있고요. 옆에 3, 4, 5, 6으로 할게요. 이렇게 할 때 요 행렬들이 곱해졌다라고 하시려고 하면은 어떻게 연산하는 거냐면 요거 행렬 곱셈만 연산 중요해요. 첫 번째 여기 식에서 행을 고르고요. 그 다음 요 식에서 우리가 열을 고르는 거예요. 열. 어떻게 하냐면 자 봐요. 1행을 골라. 1행. 그 다음 옆에 1열을 골라. 그러면 옆에 계산될 때 1행 1열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1행 1열에 숫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두 수를 우리가 어떻게 곱하냐면 요 자리랑 요 자리 곱해주세요. 3. 그 다음 요 자리랑 요 자리 곱해주세요. 10. 그러고 둘을 더해주세요. 그럼 1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행렬 곱셈이에요. 진짜야. 내가 말했잖아. 아무것도 없다고. 진짜 돼요. 자, 그 다음 1행 2열. 이렇게 하면요. 뭐 들어가? 4 더하기 12죠. 그럼 16 들어가겠네. 이렇게 해요. 둘이 곱해 4, 12, 16. 됐죠? 순서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줄에서 여기에서 여기 1행 골랐어.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2열 골랐어. 그럼 여기 1행 2열로 도출된다고. 2열. 이렇게. 그럼 저걸 어떻게 곱할 건데? 자리 맞춰서 얘랑 얘 곱하시고요. 얘가 얘랑 곱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행렬은 이번에 목요일까지 숙제해 올 거야. 연산 손에 붙여야 돼서. 알겠죠? 그럼 돼. 자, 3, 4, 3, 5 이러면 2행 1열이죠. 2행 1열에 몇 쓸 거야? 9 더하기 20이죠. 29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 요거 3, 4, 4, 6. 그럼 둘이 곱하면 12. 몇이야? 24, 36 이렇게 된다. 이게 행렬의 곱셈의 예시예요. 근데 이제 요건 예시고요. 여기에서 곱셈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곱셈은 자, 봐볼게요. 1, 5, 7, 3 2, 3, 5 7, 6, 5 이렇게 둘을 곱해볼 거야. 그냥 이거 보세요 먼저. 이거 쓰지 마시고요. 자, 볼게요. 얘랑 이렇게 하면 둘이 곱할 거 세트 있죠. 그럼 이거는 행열 곱셈으로 1행 1열 자리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고 뒤에 한 번만 곱해볼게요. 2행 3열 이렇게 하면 2행 3열에 숫자 들어올 수 있죠. 이건 가능한 연산이야. 근데 내가 이걸 숫자를 바꿔줄게요. 1, 5, 7, 3 이렇게 돼 있고 얘가 2, 7, 3, 6 그 다음 5, 5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거 연산해 볼게요. 얘랑 얘 곱할 거야.
저렇게 둘이 곱할 거야. 그럼요. 얘는 얘랑 곱할 건데 얘는 얘랑 곱하면 얘는 누구랑 곱하나? 라고 하는 거야. 이건 곱셈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야. 성립되지 않아. 그랬을 때 이 특징성을 보면요. 일부러 쉽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문자 안 쓰고. 위의 식은요. 이거 몇 행 몇 열? 2행 2열이죠. 그 다음 요건요. 2행 3열이죠. 2행 3열. 아, 요거는 곱셈 연산이 가능한데 요거는 2행 2열 행렬이고요. 얘는 3행 2열 행렬이죠. 요거가 특징적인 부분이 요 자리랑 요 자리에 값이 안 맞으면은 우리가 곱셈이 형성이 안 돼요. 요 자리끼리 값이 똑같아야지 2행 3열짜리로 이렇게 연산되는 거야. 저기가 약분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첫 번째 거에 행만 살리고 뒤에 거에 열만 살려서 연산할 건데 그거에 개수가 맞지 않으면 연산이 진행이 안 된다. 알겠어? 아까 덧셈하고 같은 논리야. 자리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얘가 문자 쓸게요. 이제 m 곱하기 n 행렬인데 얘가 n 곱하기 l 행렬이어야지만 우리가 요 연산값이 c 행렬이 나왔을 때 m 곱하기 l 행렬로 나와진다 라고 하는 거야. 요 값이 같아서 저 자리가 같아야 된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써주세요 먼저. 솔직히 쉽지? 전담 합쳐서 제일 쉽지 않아요? 지금이? 곱셈 공식 전개하시나? 아, 요거 둘이 연산했을 때 연산 봐요. 요렇게 곱하시면 2, 35니까 여기 3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1행 2열 연산하면 3 곱하기 30이니까 여기 33. 그 다음 여기 얘랑 얘 연산하면 5 곱하기 25 해서 30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7, 3, 2, 7 이렇게 곱하면 14 곱하기 21이니까 35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여기 7, 3, 21, 3 곱하기 6 하면은 18 더하기 21이니까 39 들어오고요. 그 다음 35 곱하기 15니까 50 들어오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와지는 건데 얘가 연산이 되는 이유가 요거 개수랑 요거 개수가 똑같기 때문인데 그 얘기가 요 얘기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요. 요 자리 2개, 요 자리 3개 연산 하나 빈다고.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색칠할 때 기억나요? 어쩔 때 2개, 어쩔 때 3개였던 거? 동그라미 해서 그런 거 연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법칙처럼 규정해서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관성 있게 풀려야 돼. 자, 지워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완전 기초고요. 여기 뒤에 이제 예시를 잡아줄 건데 우리가 행렬의 곱셈의 성질이 있어요. 곱셈 성질이라고 적어주세요. 곱셈, 곱성질. 자, 1, 2, 3, 4. 한 번만 더 할게요. 3, 4, 3, 4, 5, 6 옆에 써놨네. 자, 이거 순서 바꿔줄게요. 3, 4, 5, 6. 그 다음 1, 2, 3, 4. 이거 곱하면 값 어떻게 되게요? 옆에 거랑 같다라고 낚여주시면 오래 가요. 옆에 거랑 달라요. 해볼게요. 곱해 직접. 그럼 3 곱하기 12죠. 그럼 우리 몇이야? 15죠. 15. 그 다음 여기 3, 4, 2, 4 곱했어. 6, 16이죠. 그럼 여기 22죠. 값 달랐죠 벌써. 오케이? 둘이 반대로 곱했는데 달라. 자, 그 다음요. 요거랑 요거 곱해주세요. 5, 18, 요거 23. 그 다음 요거 10하고 24, 34 이렇게 되겠다. 둘이 값이 안 같아요. 맞죠? 이게 곱셈의 성질이야. 왜 안 같게요? 왜 안 같을까?
순서가 다른데 앞에 적혀 있는 거를 행을 살려주고 앞에 살려 있는 걸 행을 살리는데 이미 다른 연산법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곱셈의 성질은 A, B랑 BA가 같지 않다. 이게 제일 대표하는 성질이에요. 행렬 연산에서. 연산의 곱성질이야. 그럼요. 두 번째, 우리가 A 플러스 B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을 할 거야. 이거를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라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행렬에 대해선.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A 더하기 B가 이렇게 생겨먹은 행렬이 A 더하기 B라는 행렬과 곱해지는 건데 정리 다시 해드릴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둘이 곱해 A 제곱 되죠. 그 다음 여기 둘이 곱해 A, B 되죠. 아 여기까지 비슷한데 지금 그 다음 거 B랑 A 곱할 거예요. BA 이렇게 되고요. 요 자리가 B 제곱 되니까 얘네 두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요. 행렬은 곱할 때 순서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첫 번째다. 순서. 곱셈은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할 거예요. 자, 우리 곱셈이란 거가 됐을 때가 곱셈이 되면 곱셈, 우리 기존에 고1 거 처음 시작할 때 곱셈 공식 배웠죠? 곱셈 공식 반대 과정이 뭐야? 인수분해 쪽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이 형성된다라고 하니까 인수분해처럼 잡아 당기기가 되는지 확인할 거야. 이거 첫 번째, A가 앞에 순서를 맞춰서 1, 7하고 연산할 거고 2, 3하고 연산할 거야. 당연히 곱셈은 우리가 형성이 된다라고 볼 거고요. 그때 이걸 한 방에 A 적어주시고요. 여기 1 더하기 2랑요 7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건 왜 궁금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A가 분배 법칙이 가능하거든. 첫 번째 여기에 1행 7열 다시 1, 7인 거 성분이 그 다음 옆에 2, 3인 거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곱셈의 분배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요거 연산을 먼저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보셔도 되겠다 라고 하는 거야. 곱셈 분배 법칙 가능하다고. 분배. 그럼요. 밑에 건 되게요? 안 될 것 같죠? 자, 앞에 거 A가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보실 건데 뒤에 요거 이렇게 써 있는 건 2행 1열이죠. 그 다음 요거 1행 다시 2행 1열이죠. 얘 2행 2열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순서도 안 맞을 뿐더러 여기 곱셈 형성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순서가 안 맞잖아. 순서 안 맞으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연산 자체를. 마음대로 인수분해하는 거 다항식 연산에서까지 끝이야. 알겠어요? 지금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연수나 다항식 연산처럼 행렬은 계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 써놓을 거예요. 학교에서 합답형 나오면 맞춰야 돼서. 학교에서 절대값 나와요. 그래, 절대값 나오겠지. 절대값 안 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낼 게 없어요. 그러면 부등식에서 절대값 3개 연습 문제 만들어가지고 줄게요. 시험 테스트 볼 때 절대값 꼭 껴서 볼게요. 알겠죠, 상이야? 이거 쓸 거고요. 자, 봐봐요. A, B 곱이 0이야.
우리 다항식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두 값이 곱이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 풀이가 3차 방정식까지 가져갔죠. 근데 이게 행렬 연산에 대해서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어도 성립이 가능해요. 예시를 밑에 갖고 온 거예요. 둘이 곱해볼게요. 이거 0 아니에요. 그 다음 둘이 곱해. 그럼요. 첫 번째 자리 볼게요. 마이너스 2, 2죠. 0 여기 들어가. 그럼요. 두 번째 얘랑 얘 곱해줘. 그럼 여기 2 마이너스 2죠. 값이 0이죠. 그 다음 옆에 얘랑 얘 곱해. 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4죠. 0이죠. 이렇게 둘이 곱해 4 마이너스 4죠. 0. 이렇게 했을 때 0 아니어도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시들이 끝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행렬 연산에 대한 특징이야. 두 개 곱했을 때 0이 돼. 그게 항상 둘 중 하나가 0이다로 다항식 연산처럼 처리가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좀 이따 영행렬 할 거고. 그 다음 요거요. 5번 A, B랑 둘이 곱했다. 그 다음 A, C랑 곱했다 행렬을. 그랬을 때 B랑 C가 같지가 않을 수 있다고. 이거 약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행렬 연산에서 이렇다고요. 여기 안에 문제 끊겨. 학교 문제는 거의 그럴 거야. 알겠죠? 직접 해볼게. A, B 둘이 곱해. 그럼 값이 0, 2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요거 둘이 곱해. 값이 2. 둘이 곱해. 2. 둘이 곱해. 2 이렇게 나오죠. 이게 A, B 행렬이에요. A, B의 곱행렬. 자, A, C 행렬 가져갈게요. A, C 행렬. 얘랑 얘 곱해. 값이 2만 들어가고 얘랑 얘 곱해. 값이 2 들어가고요. 얘랑 얘 곱해. 이렇게 2 들어가요. 쟤랑 쟤 곱해 2 들어가죠. 둘이 똑같은데 둘이 같아? 안 같죠? 둘이 안 같네. 이거 성립된다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다항식에서는 되는데 다항식에서 이거 당연하지. A가 0이 아닐 때 B값하고 C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근데 행렬은 아니라고. 알겠어요? 지금 그 다음 옆에 칸 단위 행렬에다 몇 가지 더 정리할 거야. 정리해주세요. 기다릴게요. 아무도 안 쓰면 적을 거야. 잠시만요. 물 좀 갖고 올게. 잘못된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일을 한 이유가 그 두 공이 닮아서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여기서 보통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5팩을 해갖고 5개를 배열을 했잖아.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자리가 있지. 그러면은 흰 4가 들어갈 방법이 6가지, 까만 4가 들어갈 게 5가지. 근데 어차피 이게 6P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문제 없이 한 거야. 이해됐어? 2를 왜 곱하면 왜 안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영행렬이라고 쓸 거예요. 지금 저거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영행렬이란 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성분이 모두 0. 요걸 영행렬이라 해요. 그걸 우리 표기를 아까 내가 0 쓴 것처럼 좀 더 크게 5 요렇게 0 저렇게 써주시면 돼요. 표기를 저렇게 하겠다. 이게 끝이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 숙제하시면 불편함 없어요. 못하겠는 거 보내. 연산해 줄 거야. 단위행렬요. 단위행렬은 우리가 어떤 값하고 똑같냐면 자 볼게요. 다항식에서 다항식 말고 자연수로 할게요. 자연수에서 7에다가 어떤 걸 곱해야지 7이 나올까요? 1. 이걸 뭐라 부르냐면 곱의 항등원이라 불러요. 항상 원래 걸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역할을 행렬의 곱에서 하는 걸 단위 행렬이라 해요. 그 100에다 1 곱해도 100 나오죠?
0에다 1 곱해도 0 나오잖아. 항상 원래 거가 나오는 게 항등원이라 하거든. 그게 1인데 그 성질 똑같이 가는 게 단위 행렬이 우리가 A에 곱했을 때 A 행렬이 다시 나오는 값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곱의 항등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여기는 어떤 값이 돼야지 항상 이루어지는데 라고 하는 건데, 자, 내가 여기 A 값을 A, B, C, D로 놔줄게요. 그러고 그 옆에다가 1, 0, 0, 1을 내가 직접 연산해 볼게. 이렇게. 그럼요, 직접 연산해주면 A 요 자리, 요거 둘이 곱하면 B 요 자리, 여기 곱하면 C 요 자리, 여기 곱하면 D 요 자리. 이렇게 해서 1, 0, 0, 1 저렇게 대각선 값만 1하고 1인 상태를 우리 단위 행렬이라 해요. 그래서 요 값을 우리 어떻게 표기하냐면 1, 0, 0, 1을 단위 행렬이라 하면서 영어를 까먹었어요. 2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없어 보이네. 그냥 2로 해주세요. 알겠죠? 2 알겠어요? 단위 행렬 2 이렇게 가져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A에다가 2란 단위 행렬을 곱했을 때 A로 돌아가고요. 오케이? 그 다음 뭐 C를 2랑 곱했을 때 C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항상 그래 저건. 알겠어요? 법칙이야. 오케이? 그래서 단위 행렬을 그럼 1, 0, 0, 1 얘만 단위 행렬이 아니라 저 대각선 값들이 1, 0, 0, 0, 1, 0, 0, 0, 1 이렇게 생긴 3x3짜리도 단위 행렬이 저 값인 거야. 저 대각선을 1로 계속 밀어주면 단위 행렬이 돼요. 계산할 때 그 자리만 나와 그대로. 이게 단위 행렬. 오케이? 지금 내용이 행렬 쪽이 빠졌어요. 좀 이상한 데가 빠졌는데 지금 요 성질을 살리면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값을 우리가 역수라고 해요. 둘이 곱했을 때 1이 나와. 그럼 역수죠. 그래서 원래 역행렬이란 걸 찾는 방법에 단위 행렬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면서 역행렬로 가져가야 되거든. 근데 역행렬이 없어졌어요. 시험을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알죠? 역수 없으면 쉽잖아. 일단 너네 초등학교 때 연산할 때 곱셈까지는 괜찮지 않았어 보통? 뺄셈에서 막혔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나눗셈이 조금 어렵잖아 처음에. 소수점 내려가고 하면서. 그게 없다고요 지금 내용 자체에. 그래서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수능 때 출제 한 대 행렬 포함해서 그렇대요. 요 정도면 해볼만 하고요. 그러고 단위 행렬 했고 그다음 케일리 해밀턴 정리 이거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거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뒤에 문제 풀면 좀 나아지니까. 요 행렬로 할 거고요. 케일리 해밀턴은 어떤 식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잘못 썼네. 잠시만요. A, B, C, D로 하고 직접 증명해 줄 거예요. A, B, C, D 미안해요. 한번 바꿔주세요. 요거가 A 행렬의 성분이 A, B, C, D 저렇게 적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공식을 한 가지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공식인데 A의 행렬을 제곱해 주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라는 성분값을 더해준 다음에 그러고 이걸 A에다가 실수배를 걸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를 직접 곱해서 단위 행렬 2에다가 실수배 걸어주면 항상 영행렬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진짜 괜찮아. 1, 2, 3, 4 여기에서 역행렬 가면 끝장나는데 안 가요. 1, 2, 3, 4 써있죠. 지금 이때 여기 A 제곱하고요. A 플러스 D니까 성분 A 플러스 D 요 자리랑 요 자리를 합쳐주세요. 이렇게 써있는 거야. 이렇게 A 플러스 D 그 다음요 옆에 AD 마이너스 BC래. AD 사죠. 마이너스 BC 6 뺐죠. 그럼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요. AD 마이너스 BC 요게 성립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식 갖고 우리가 요게 성립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직접 증명해드린다 했어요. AD 마이너스 BC. 자,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요 식에다가 a 제곱해 줄 거야. 자, 직접 계산해 볼게요. a 제곱 계산할게. 1, 2, 3, 4, 1, 2, 3, 4. 직접 연산한다. 직접 연산. 그럼요, 직접 계산하면 우리가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값이 5가 되고요. 값을 계산해 주면 2 곱하기 8이니까 값이 10이 되고요. 그 다음 옆에 값을 계산해 주면 3 더하기 12니까 15가 되고요. 6 더하기 16이니까 21이 돼요. 이렇게 찾은 게 이 값이야.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a래지. 이거 빨간색으로 써줄 거야.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5를 실수배로 넣어줄 거야. 마이너스 5, 저기 마이너스 10. 그 다음 옆에 잠깐만요. 맞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5 곱하면은 값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데? 잠시만요. 계산이 잘못됐나?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요. 미안해요. 빨리 곱했다. 자, 1. 여기 곱하면 6이죠. 여기 값이 7이네. 여기 값이 7이에요. 미안해요. 여기 값 7이에요.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고요. 지금 요 뒷자리도 되도 않는 암산 안 해야겠다. 6. 여기 16이니까 여기 22네요. 계산 4번 했는데 2번 틀렸다. 50점이에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하다. 자, 저기가 22예요. 알겠죠? 저렇게 연산되고요. 그 다음 옆에 우리가 단위 행렬 2 배웠죠? 단위 행렬 2. 1, 0, 0, 1이죠. 걷다 마이너스 2를 실수배 걸어줄 거야. 덧셈 해주시고 마이너스 2, 0,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이 값이 진짜 이렇게 연산하면 요 자리 0 되고요. 여기 10하고 마이너스 10, 0이니까 0 되고요. 15 마이너스 15, 0 요거 0 되고요. 2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0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항상 성립해. 이거 예시 내가 방금 아무거나 한 거예요. 1, 2, 3, 4 계산 저거. 아무거나 어떤 행렬이든 요 식이 성립된다. 오케이? 항상 성립해요. 얘 갖고 얘가 성립한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2가지 포인트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이거는 요렇게 요 일방향으로 행렬 A가 1, 2, 3, 4일 때 요 식이 성립한다는 맞는 말이에요. 요건 성립해요. 요 방향은 성립해. 근데 얘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요걸 거꾸로 요렇게 찾는 거는 얘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역을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저거 갖고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식 갖고 저걸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 대표 예시를 한 가지 할 거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e는 0을 만족하는 행렬 a를 찾을 거야.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꼭 2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 교과 자, 우리 첫 번째 1번 a 값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 형태일 때랑 두 번째 a 값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 형태가 아닐 때 2가지로 나눠 풀 거예요. 그럼요. a는 k2 형태야. 그러면 이 위의 식을 우리가 a, 여기 마이너스 3, 2, 요거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a 값은 3이거나 또는 a 값은 2로 처리가 가능해. 그래서 실수배, 단위 행렬의 실수배일 때는 이렇게 2개만 된다는 거예요. 2개. 그래서 3, 0, 0, 3 하고요. 그 다음 옆에 그 다음 1, 0, 0, 1 이렇게 2가지로 a 값이 구성이 돼. 근데 실수 a 값이 다시 행렬 a 값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 형태가 아니잖아. 내가 요거 만족하는 행렬 a 찾아볼 거야. 자, 그럼요. 찾아볼게요. 여기 a 플러스 d 요 자리가 값이 4죠. 그러면 여기가 2랑 2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AD-BC야. AD 값은요 4죠. 근데 요 값을 둘이 곱해서 그럼 1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1로 적어도 되는데 이거 말고 2고요. 요 자리가 3하고요. 3분의 1도 되고요. 그 다음 옆에 2랑 100만 분의 1 요것도 저 값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역으로 성립 안 된다 했잖아. 그 말이 이게 무수히 많아서 그런 거야. 이게 실수 배 형태일 때만 개수가 제한적이란 거야. 뭔 말인지 조금 알겠어요? 혹시 헷갈리시면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영상 다시 봐주시면 돼. 알겠어요? 요것만 중요해. 곱셈부터. 그래서 지원아 괜찮죠? 네. 예. 태희 괜찮아? 네. 이렇게 많아. 단위 행렬 우리 다시 펴줄게요. 단위 행렬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아까 계산할 때 하나 설명 말씀 못 드렸는데, 자 성질 단위 행렬은요 A랑 2를 곱했다. 그랬을 때 A가 나오죠. 다시. 근데 얘는 2랑 A를 곱해도 A가 나오는 거야. 얘만 순서가 변경할 수 있어요. 왜? 단위 행렬은 숫자 1이니까. 알겠어요? 얘랑 곱하면 원래 거 나온다고. 앞에 곱해도 상관없다고. 헷갈리시면 1, 0, 0, 1 1, 0, 0, 1 앞에 두고 A, B, C, D 이렇게 쓰셔서 계산하면 첫 번째 자리 A, 두 번째 자리 B, 세 번째 자리 C, 네 번째 자리 D로 값이 그대로 나와. 이거만 순서가 허용돼. 단위 행렬이어서. 숫자 1이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요. 따라서 요 완전 제곱식을 풀려고 하잖아. 얘만 유일하게 우리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의 값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2A나 A2가 똑같아요. 오케이? 여기 원래 아까 걸로 연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A2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A 그 다음 옆에 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건데, 단위 행렬은 1001이야. 저걸 거듭 제곱해도 다시 2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쓸게요. 세 번째 1001을 아무리 곱해도 다시 1001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써놓을게요. 숫자 1이랑 똑같아. 2의 n제곱은 2다.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이렇게만 아시면 문제 푸는데 아예 문제가 없다. 오케이. 몇 시야? 어? 다 해왔지? 다 해왔다며. 모내상이야. 아니면 일찍 와봐. 학원에서 비벼봐. 그럼 내가 설명해주지 않을까? 볼게요. 자, 봐볼게요. 그래서 218번 제일 쉬운 거 하나 하고 218번, 221번 잠깐만요. 오늘 다 하려고 하면은 아쉽게도 못 쉴 것 같아요. 222번까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세 문제 하고 시작. 218 민들이 한대요.
인결이요? 아 근데 집에서 하는 거여서 뭐 무관하지 않을까? 인결이 경우에서 많이 맞춰. 아 많이 맞췄어 이게. 어. 아 맞다. 그래요. 상이야 들어와. 왜 자꾸 친구랑 같이 하려 해? 아니 그 인결이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왠지 문제 끌것 같아. 정답. 자, A는요, 2,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3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B는요, 비행열은 마이너스 1, 5, 3, 4 이렇게 써 있어요. 이때 A, B 빼기 B, A, R에 이거 생각 없이 그대로 0 이렇게 쓰면 박살 난다는 거야. 알겠죠? 한 번만 더 할게요. A, B 둘이 연산해주면 이렇게 연산하면 되겠네. 적게 쓰고 싶어서 한 방에 할게요. 그럼 우리 암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 요거 곱하면 10이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니까 값이 6이에요. 그 다음 요거 곱하면 2고요. 9고 그래서 값이 11.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0, 요거 둘이 곱하면 12. 그럼 몇이야? 22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요. 그 다음요 요거 BA 곱하려고 하면 볼게요. 요걸 행 골라주고 요거 열 고르시면 돼요. 안 되시면 한번 쓰시고요 직접. 자 분홍색 볼게요. 요 자리랑 요 자리 곱할 거야. 마이너스 1하고 2 곱해 마이너스 2고요. 5랑 마이너스 2 곱해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이렇게요. 이거 안 되시면 BA 써놓고 하는 거야. 괜찮아요. 내가 적게 하고 싶어서. 이거가 그냥 계산 똑바로만 해주세요. 아 다시 요거 1행 2열로 할 거야. 1행 2열. 그럼요 값이 둘이 곱하면 1, 그 다음 둘이 곱하면 15니까 여기 16이 되겠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 요 자리 볼게요. 여기에서 2행을 고르고 여기 1, 열 고르세요. 둘이 곱해 6, 둘이 곱해 마이너스 8,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 2행 2열 갈게요. 곱해 마이너스 3, 곱해 12, 9 이렇게 되겠다. 2씩 빼주세요. 그럼 값이 7, 마이너스 10, 여기 13, 여기 13 이렇게 되겠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22가 아니라 몇이에요? 2 아니에요? 모르겠다. 어디지? 마이너스 3, 12. 아 여기 몇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5 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다가 더하기 12 하면 아 이렇게요. 아 마이너스 10이랑 요거 12네요. 암산을 못하겠다. 이거 원래 계산기로 다 해주거든요.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거 10 몇 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자 둘이 계산하면 값이 마이너스 7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값을 지워주면 3이 되겠다. 오케이. 애들아 이렇게 틀리기가 좋아요. 경우의 수부터. 계산 잘 해주세요. 알겠죠?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계산 화이팅. 자 그 다음 그래서 A, B랑 BA 둘이 연산이 값이 0으로 안 된다. 이거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21번. 같은 결인데 A 플러스 2B가 있고요. 그 다음 A 빼기 2B가 있고요. 상희야 낚여줘. A제곱 빼기 4B제곱. 요거 풀 거야. 이거 무슨 공식 같아요?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것도 안 돼. 이거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형태인데 행렬은 어떻다고? 순서가 존재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진 저 식을 나열부터 해주세요. A 플러스 2B 그 다음 옆에 A 빼기 2B 요거 연산 해볼 거예요. 연산하시면요 A 제곱 나오고요. 둘이 순서 맞춰서 곱하면 마이너스 2 A부터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는 거야. 이게 앞에 뒤에.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렇게 곱하시면 얘가 앞에 뒤에야. 알겠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야. 2BA 이렇게요. 지금 요 연산 얘가 앞에 뒤에로 연산했으니까 절대 순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거 마이너스 4 B의 제곱 이렇게 나와. 그럼요 우리가 요 값 찾으려고 하면 A제곱하고 마이너스 4B제곱 찾으려고 하면 요 왼쪽 식에다가 요걸 이항해서 빼시는 게 통으로 구하는 방법이야. 통짜로 구하는 방법. 근데 그거 우리 이거 행렬할 때 중요해요. 통으로 구할 건지 아니면 하나씩 구할 건지를 또 꼭 따져주셔야 돼. 그래서 이건 일단 요것 때문에 안 된다 요 부분 확인하시고요. 요거는 형태 자체가 두 식을 직접 더하시면
이 A가 직접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구해서 연산한 게 훨씬 빨라. 그래서 근데 요 부분이 만약에 식이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연산 한 번에 연결해 주시는 게 빠를 거예요. 자, 그 문제 좀 이따 뒤에 볼 거고요. 그래서 둘이 더할게요. 두씩 더하면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값이 2, 여기 값이 0이고요. 여기 값이 4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은요. A는 마이너스 1, 1, 0, 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1, 1, 0, 2 구했으니까 주어진 우리 위의 식 1, 1, 2, 3 얘가 1, 1, 2, 3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A 2항에서 이렇게 A 빼주실 거야. 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B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B 값은 저 식에다 요거 빼주니까 값이 어떻게 되지? 2 되고요. 그 다음 0 되고요. 요 값이 2가 되고요. 여기 1이 되겠다. 이렇게 찾습니다. 오케이? 2B랑 A 찾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B값 찾으려고 2 나누지 마시고요. 요 4B의 제곱은 행렬 2B의 요거의 제곱 맞죠? 실수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를 그대로 통자로 제곱해주라 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오류 범하시는 분들이 이거 제곱할 때 하나씩 원소 제곱하면 안 돼요. 원소가 아니라 성분. 알죠? 그럼 옆에 우리가 2, 0, 0, 2, 0, 2, 1 해가지고 꼭 이렇게 곱하셔야 돼요. 값이 여기가 4, 요 값이 0, 요 값이 4, 2, 6, 여기 값이 1 이렇게 되겠다. 요게 4B의 제곱이에요. 다음 거부터는 좀 이쁘게 써볼게요. A제곱은요. 값이 요거랑 우리가 마이너스 1, 1, 0, 2 요거랑 마이너스 1, 1, 0, 2 요거를 이렇게 연산해주면 값이 1 되고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되니까 값이 1 되고 0 되고 4 되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둘을 빼주세요. 연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A제곱 빼기 4B의 제곱 이렇게 할게요. 다 더 셉니다 진짜. 이렇게 요 자리에서 요거 빼주시면 값이 마이너스 3 되고요. 요 자리에서 0 빼면 값이 1 되고요. 요 값에서 6 빼면 마이너스 6 되고요. 요 값에서 1 빼면 값이 마이너스 3 될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3이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2행 1열의 성분은 2행 1열 요 자리요. 요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면 정답. 하나 마지막. 하나 하고 시작. 222번에 꼼수 정리할 거예요. 거기다 절반 쓰지 마시고 스킬이라고 써주세요. 절반에다. 스킬이요. 그냥 꼼수라고 쓰세요. 그러면 꼼수. 빨리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몇 개 알아두셔야지 시험 보기가 좋아요. 자, 볼게요. 1, 2, 0, 1 1, 2, 0, 1 첫 번째 스킬이라고 절반 따놓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는 이렇게 두 번 곱할게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1, 둘이 곱하면 요 자리가 4, 둘이 곱하면 값이 0, 둘이 곱하면 값이 1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요 옆에다가 1, 4, 0, 1 이렇게 1, 2, 0, 1 이거 보세요 먼저. 그러고 정리할 거 정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요 자리 1, 이렇게 둘이 곱하면 값이 6. 그래서 여기 값은 0, 여기 값은 1 이렇게 돼요. 지금 요 대각선 자리가 값이 1이고요. 그 다음 둘 중 한 칸만 채워져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A 값이 1, A, 0, 1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A의 n제곱 값은 1, n, A, 0, 1 요 형태는 거야. n이 요 자리에 곱셈으로 들어가요. 이거 3번 했잖아 지금. 얘가 A라고 두시고요. 이거 A 세제곱이야.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3이 된다는 거야. 요 자리요. 이걸로 연산 엄청 빨리 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같은 논리로 1, 0, A, 1 요거의 n제곱 이거 1, 0, A의 NA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똑같이 저 자리. 대각선 자리. 그 다음 세 번째. A0, 0B. A0, 0B. 자, 저렇게 돼 있으면요. 계산 한 번만 해볼까요?
이거 연산해 볼게요. 그럼 요 첫 자리는 a 제곱 들어가고 요렇게 둘은 0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면 값이 0 되고 요 자리가 b 제곱 들어가요. 요 자리가. 그래서 이거 요 자리가 a n 제곱 0 0 b n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저 자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역행렬이 없어서. 원래 한 5개인가 7개 정리해야 되거든. 7개다, 7개. 그 정도 알면 12번 볼게요. 222번. 보시면요. A 값은요. 그 다음 요거에 a n제곱이 1 마이너스 128, 그 다음 여기 0, 1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얘들아, 근데 이거 외우지 못하면 직접 하는 거야. 나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옛날부터 같이 했죠. 그래도 좀 됐잖아 우리가. 그래도 맞죠? 이거 거듭 제곱할 때 그냥 실제로 돌려야 되는 거 알죠? 알죠? 그냥 돌리면 돼. 저거 기억 못하면 그냥 돌리라는 거야. 근데 그거 시험 때 시간 싸움이니까 빨리 퉁치려는 거야. 이거 몇 곱해야 돼요? 64죠. 그래서 이게 64라고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반면에 이게 안 되시면 직접 이렇게 1 마이너스 2, 0, 1 1 마이너스 2, 0, 1 이러면서 직접 계산 하나씩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값이 여기가 1, 그 다음 여기 값이 마이너스 4, 그 다음 요 값이 0, 요 값이 1 이렇게 돼서 이거 하나 쓰고 1 마이너스 4, 0, 1 여기 옆에다가 1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해서 직접 계산해서 1 마이너스 8, 0, 1 6이네 6, 0, 1 이렇게 해서 아 여기 규칙성 찾았다 라고 하면서 규칙 찾기로 푸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풀 건지 이렇게 풀 건지는 시험 땐 요걸 권장해. 오래 가려면 이게 맞고요. 거듭 제곱은 직접 돌린다 라고 하는 거야. 잠시만요. 잠깐만. (225번) 마지막 딱 하나 보실게요. 진짜로 요거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한 30분만 하자. (225번) 자, 봐봐요. a n제곱이 단위 행렬 2가 된다라고 써 있어요. 저거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형태 중에서 제일 비슷한 게 이번 시험 범위인 오메가의 세제곱, 오메가의 6제곱 그 형태인 거예요. 그 값이 1일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연산 돌리는 거죠. 직접 돌리는 거야. 직접 돌릴 거고 풀이 방법 두 가지 보여줄 거야. 솔루션 1번. 그럼요. 우리가 a의 제곱값은요. 옆에다 여기다 쓸게요. 자, 계산할게요. 하나. 그러면 2 빼기 3이니까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 0 이렇게 되고 3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0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아까 거듭제곱 배웠는데 a제곱은 값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럼요. 우리가 양변 똑같이 a제곱을 여기 옆에다가 똑같이 곱해줄 거고 그래서 요 앞에다가 a제곱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요. 요 값은 a 4제곱이 되고 요 값은 마이너스 a제곱 2가 되는데 a제곱이 방금 하얀색 뭐라 썼어? 마이너스 2라 썼죠?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래서 연산이 2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a제곱 값이 애들아 이거 행렬 똑바로 하려면 순서 지켜서 곱해주는 거야. 자, 요거 있어요. 양변 제곱으로 하는 거는 다항식이야. 알겠어? 단위 행렬이어서 가능한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헷갈리니까 요 앞자리에다가 내가 a제곱 곱해주실 거예요. 그럼 여기 a제곱 앞에다가 행렬 앞에다가 쳐주는 거야. 그럼요. 요 값이 왼쪽 값은 a 4제곱이 됐는데 우리가 a제곱은 마이너스 2란 걸 알고 있으니까 저기에다 값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여기에 넣어준다. 그 다음 옆에 2가 그대로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마이너스 실수배 연산되니까 플러스 되고요. 옆에가 2의 제곱 되고요. 따라서 2의 제곱이니까 얘가 2가 돼요. 그래서 a 4제곱이 값이 2다.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거 좀 이따 왜 이렇게 하는지 알 거예요. 230번 때 풀면. 순서 지켜야 돼. 그 다음 솔루션 2번. 케일리 해미턴. 케일리. 요 식 갖고 형성되는 케일리 해미턴을 쓸 건데요. 자, a제곱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라고 했죠. 둘이 연산하면 어떻게 돼? 0이죠. 그래서 0, a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옆에 ad 마이너스 bc야. ad는 값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bc 이렇게 하죠. 그러면 플러스 3 되니까 요 값이 2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다른 연산 필요 없이 a제곱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네. 아, 찾았다. 아까랑 똑같이 한다, 이제부터. 이게 지금 요 값보다 더 어려운 건 케일리 해미턴으로 푸는 게 많이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10분만 쉴게요. 35분 해볼게요.